안녕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무섭고 살벌하고 만만치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질 건데 그걸 우린 주변에서 이제 많이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일들조차 무뎌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일본에 보면 주카이 숲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카이 숲이 뭐냐? 자살자 숲이죠. 일본인들도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지하철 선로에 뛰어내리거나 빌딩 건물에서 떨어져서 죽다가 나중에는 이제 주카이 숲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자살을 하게 됐던 거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왜? 유족자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이제 죽는 것도 이제 함부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못 하는 거죠. 뭐 지하철 이제 운전하는 기사들은 뭐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제 정신과 치료받으러 다니고 막 그럴 정도로 되게 그런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하철 연착, 뭐 KTX 선로에서 뭐 사람이 떨어져서 뭐 죽었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점점 살벌해지고 심상치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다, 견딜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떠들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더 이제 살벌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확실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별일 없이 괜찮게 무탈하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빚진 사람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영끌해서 부자 되겠다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겠다라고 욕심부렸던 이들이 이제 대거 당하게 되어 있는 거죠. 뭐 괜찮다 뭐 남들 다 빚내고 산다 이렇게 얘기한 놈들이 쓰레기들이고 가짜들입니다. 금융권들은 이번에 금융노예를 600만 명을 확보했다고 하죠. 그 600만 명들이 은행에 상납을 하는 이제 노예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2024년 5월달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시장 리스크 도입합니다. 1% 적립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은행들이 내부에 1% 자본을 적립해야 된다라고 하면 뭘 하겠습니까? 대출 중단하는 거고요. 이미 대출한 사람들에게는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출금리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 1% 하면 대출금리 1% 올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용도에 따라서 뭐 사람은 봐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 올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 올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5% 올리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토탈 1% 적립하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금감원에서 금융권들에게 1% 적립하라고 얘기하면 은행들은 내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 1.5%에서 한 2% 정도 적립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겁니다. 왜?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2024년 5월달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1% 적립하면 1%를 끝나냐? 아니죠. 25년에 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뭐 다른 나라도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들 2% 적립하고 2.5%까지 적립했습니다. 그 말은 뭐다? 한국에서도 충당금 적립 시작하면 2에서 2.5%까지 적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에서 2.5%까지 적립한다. 그러면 대출자들 대출금리 얼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맞습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추정입니다만은 3, 4% 그냥 올라간다고 봐야죠. 그러면 대출 이자 5% 내는 사람들 9% 내야 되는 겁니다. 9%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럴 줄 몰랐다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하우스포어 때 그때만 해도 2011에서 2014년까지만 해도 대출을 냈던 규모가 2억이에요. 2억 1억 5천 2억. 지금은요 5억 7억이죠. 그때에 비해 가지고 2.5배 이상 늘었어요.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단순 계산해서 그때 월급 300만원 받은 사람들이 지금 600 받고 그때 500 받은 사람들이 지금 월급 1000 받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급여의 증가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현실이죠. 과거에 비해서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2배로 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출은 2배나 늘었다. 물론 그때 대출 이자가 뭐 7%였으면 지금 뭐 뭡니까 한 5.5% 정도이죠. 뭐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대출 이자가 좀 적긴 하지만 대출 규모가 크고 뭐 이래저래 원리금까지 일부 상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면 더 빡세고 더 어려워 보죠. 결국에는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망할 것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너무 많은 이들을 상대로 이제 조작하고 사기치고 뒤통수 쳤죠.
뭐 부동산 거래조차도 서울 기준에 이제 전체 이제 거래라고 하는 것들의 절반 가까이가 미등기 상태, 가짜인 거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은 더더욱 더 심하고, 뭐 자산 금융권들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손실인 대리인 제도 뭐 진행하기 이전에 그냥 무분별하게 이제 금소법이죠.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하기 이전에 그냥 은행들이 기득권하고 결탁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대출해 준 거죠. 왜 그랬을 때는 금융권들의 책임은 이제 면피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선진국에서 금소법 적용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3억을 대출해 줬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3억을 대출할 이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판단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은 이제 금융기업에게도 이제 부담게끔 하는 건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용 안 받게 하려고 이번에 서둘러서 연끌하고 비토하게 만들었던 거죠. 앞으로 이제 그러한 쓰나미가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러나 충격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게 되는 겁니다. 뛰어내리고 야반 도주하고 가족이 흩어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갑자기 집이 사라지고 집에 있던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이 길바닥에 내던져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지만 밥을 못 먹어서 배고파하고 이상한 뭡니까 공원 같은 데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구석에서 이렇게 박스 깔고 잠자야 되고, 그것마저도 안 돼 가지고 어디 남들이 재워준다라고 얘기하는 나쁜 어른들 쫓아가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뭐 성매매 당하고 뭐 범죄 하수인으로 이제 지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참 되게 충격적인 얘기는 영국 사람들의 80%가 영국 전체 재산의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산층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이 하층민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단 영국만의 이야기일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점점 중산층은 사라지고 하층민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잘 대응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생각하고 항상 대비, 준비,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항상 조심하는 것 말고는 헤쳐나갈 길이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형 쓰나미가 이제 몰려옵니다. 2024년 4월 윤석열 정부 총선 끝나고 난 이후에 상당수를 나와버리겠죠. 왜? 이제 흐름상 이제 그러한 거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살벌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어떻게 극복할지, 어떻게 견딜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지내야 됩니다. 소비를 절대로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극단적으로 줄이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리 보존하고 빚 안 지고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